안녕하세요. 아동 권리와 복지를 담당하게 될 김혜영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복지의 이해, 두 번째는 발달과 기본 전제, 세 번째는 실천 분야, 네 번째는 상담 치료와 아동 복지의 방향 정립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요, 아동복지 이해 중에 아동복지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시작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는 보편적인 방법에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아동복지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했고요. 또한 복지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나 정책이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의 시작은 전쟁을 통해 요구 아동을 중심으로 출발했고요.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 물질적 보호가 아동복지의 주요 과제로 인식됐고요. 또 사회 변화로 복지의 개념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구호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아동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인데요. 아동복지와 아동 간의 변화는 대상 복지 사업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보니 우리 어원 중심으로 고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동복지는 아동과 보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복지는 만족스럽다, 행복하기를 의미하는 외가 지나가다 하는 페어를 합성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다 이런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복지의 대상인 아동의 범위와 아동이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서 범위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의 또 범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복지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보면 국어대사전에 보면 아동을 심신이 완전한 청년기에 달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다. 학동을 규정하고 있고요. 발달적 측면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학동기, 또 넓은 의미로는 유아기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엔아동 권리 협약이라면요, 아동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도 아동복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법 제정 전에는 저소득층이나 요고아동, 장애아동을 도움을 주는 것들을 출발했는데요. 아동 복지 이념과 무관하게 선별적주의적 복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에 요고아동 대상을 대상으로 선별주의적 복지에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의 범위를 보면 여기 보면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할 복지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또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을 서포트해주고 또 대신 할 수 있는 걸 대리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한데, 먼저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부부 갈등이나 부모 자녀의 갈등이 생길 때 1차적으로 방어하는 가족 생활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집단 치료, 가족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지지적 서비스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적 서비스는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특히 이거는 보육 서비스가 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적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가정 위탁, 입양, 시설 보호, 수용 치료 서비스를 말하는데, 특히 지금 입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서 입양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정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보호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 위탁에 보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호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가정 위탁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가정 위탁이 어렵더라고요. 일정 기간 계속해서 면접하고 상담하고 와서 기간에 와서 부모님과 그러니까 부모가 될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계속 면접하고 생활하고 놀이하고 그 과정이 거의 반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정 위탁으로 또 심사를 거쳐서 가정 위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위탁이 됐다가 하도 또그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2차적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봐왔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동복지는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와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71년 장인엽이라는 사람은요,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적인 사적인 단체나 기관을 협력해서 아동복지를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옮기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요구 아동과 일반 아동이 포함하여서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 지향을 의미했다고 해요. 근데 복지 서비스의 범위도 대리적이고 보조적인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요구 아동뿐만 아니라 그 외 일반 아동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 대리적이고 보조적 서비스를 강조해 한 반면에 또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사회 적응을 위해서 심리적이고 생물학적, 잠재적을 개발시키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대리적이고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보조적이고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지적 서비스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란 18세 이상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개인적 관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 또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1차적 의의는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고요. 양육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우리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단순히 생존의 개념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아동복지는 권리 문제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은 정말 아동의 복지에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란 가족적 관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데요. 가족은 자녀를 위한 사회화의 기능을 말합니다. 대가족 제도의 때는 가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형제자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이나 또 지켜야 할 법률과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가정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 부모의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증가함으로 있어서 직업과 자녀의 이중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 양육에 이중적인 그 문제가 직면하게 된 거죠.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엄마가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현대 사회에 부모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역순환이 되었죠. 그런 면에서 직면하는 과제라고 볼 니다 부모나 가족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간접 지원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 방법, 또 많은 나라들이 영유아보육법을 보육과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나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아동복지가 아동복지의 방법이 되었다. 그 가족적 관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